네, 이제 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서술자 나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는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12월 초순. 네, 이것도 이 소설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의구심을 가져야 될 게,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게, 갑자기 1950년이래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햇빛 정책이구나. 햇볕 정책, 국민의 정부. 분명히 밀레니엄이었는데 2000년대를 밀레니엄이라 그래요. 밀레니엄이었는데 50년을 앞으로 당겨버렸어요. 시간이 어디로 왔다? 과거로 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럼 이 소설은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리버스 카트라이더 할 때 리버스 맵 그거죠. 자, 순행은 뭘까요?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건 그 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달리 추보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말은 넣어둡시다.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이 소설의 경우에는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다? 역순행적 구성이다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말에서 설명을 너무 급하게 한다고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거 한번 수정해 가면서 볼 거니까 나는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제비떼 같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 퍼붓고 있었다. 그 다음에 지점마다 불티가 하늘로 치솟았다인데요. 이건 서술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서술자 지 내면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어요. 1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밑줄 쳐져 있는데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고르면은 니는 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좀 사과를 하게요. 네, 너무 못 가르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종전전 일본 땅에다 그랬듯 미제가 원자 폭탄을 투하할 거란 소문이 거짓말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고 봄이 와도 저 땅엔 풀인들 싶었다. 뭐예요? 추측이고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서술자의 생각이겠죠. 마침 나가 나왔네요. 나가 나오면 무조건 표시를 하시라. 1인칭이다. 그쵸? 서술자는 1인칭이네요.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 대한 인물의 해설이 나오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생각이 들었고 튀우겠나 싶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내면 뭐예요? 고향 땅에 남겨둔 부모님과 처자식 걱정. 그쵸?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 설명을 내가 좀 잘못했는데 여기 보면 전쟁이 나도부터 맴돌았다까지 여기까지 한번 묶으시고요. 내가 이거를 잘못 이해했어요. 처음에 앞에 보면 12월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12월. 그래서 내가 1년간의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12월의 시점에서 또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해 10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 2달 동안의 일을 회상하는 게 어떤 부분이다? 전쟁이 나도부터 맴돌았다까지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맞아요. 뭐가 맞냐 하면은 요약적 제시라는 말은 맞아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준식이 형이랑 큰아버지의 대화는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요 말 하는데 뭐 100년이 걸리겠어요? 1년이 걸리겠어요? 하루가 걸리겠어요? 몇 초면 돼요? 몇 초면 되는데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쟁이 나도부터 맴돌았다. 요까지. 자, 원을 좀 크게 치긴 했어요. 한 2배 정도 되는데 시간은 몇 배예요? 셀 수가 없다. 맞지요? 몇 초간 있었던 대화, 1분 정도 될까 말까 한 대화 이만큼, 2달 이만큼, 2달 동안의 사건이거든요.
2달 동안의 사건인데 요만큼 제시가 되고 있어요. 되게 길게 쓸 수도 있는데 하루하루 구질구질하게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 되게 짧게 압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지금 서술자가 상황을 어떻게 압축해가지고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술자가요, 상황을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게 되니까는 서술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보세요. 이렇게 대화 하나하나 구질구질하게 다 집어넣으면은 이야기 엄청 길어지고 서술 길어지고 읽는 우리 피곤하고.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짧고 간단하죠. 그렇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전쟁이 나도 나는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았고, 인민군이라든가 뭐 청년방위대라든가 치안대라든가 뭐 한청이라든가 저 앞에 있었던 난파 간첩 같은 말은 뭐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라는 거 정도는 머릿속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옛날 같으면 물어보겠는데 지금은 좀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고 굳이 이걸 물어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물어볼 거 되게 많거든요. 하여튼 전쟁이 나도 나는 인민군에 소집되지 않았고 개천역 저탄장 작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일제때 유경험자라 어쩌고 저쩌고 바꾸었다. 10살짜리까지 전선으로 빠지고 여기 보면은 전쟁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던 건지를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어린 존재가,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하러 간 거예요. 총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때 있었으면 전쟁에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비참하고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으로 빠지고 40대 장정이 대부분 차지한 광산 노동자들은 전쟁 와중에도 전선에 쓸 석탄 채굴에 여념이 없었다. 전해지기가 10월 초. 자, 10월 초. 에서 탄광이 폐쇄되어 읍내 집으로 돌아오자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국군연합이 읍내를 점령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좌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좌익은 여기 나와 있는 우익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자. 여기 적을까요? 여기 보면은 어디 적을까? 여기 적을게요. 좌익, 좌파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우익, 우파라고도 해요. 요새는 익이라는 말보다 파를 더 많이 써요. 우파 할 때 그 우파는 아니고요. 어쨌든 자, 좌익은 옛날 같으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의미했어요. 우익은 반대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의미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쪽을 진보라고 하고요, 이쪽을 보수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보니까는 나는 원래는 여기 좌익에서 한자리를 했었나봐요. 청년 노동자 동맹 분소 부부장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익 지푸라기도 붙잡아야 되죠. 해서 그러니까 자원했다라는 거고요. 해서 지금 보면은요, 인물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요약적 제시라는 말을 제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머니, 아내, 젖먹이 어쩌고 저쩌고 다 돼 있고요. 여기 양주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란 뜻입니다. 우리 부부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겠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가리키는 걸 거고요. 알 수 없었다. 이것도 뭐예요?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광수 안에 광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작은 할아버지 일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맴돌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엔 어머니를 못 만났다는 거죠. 굉장히 비참하고 슬픕니다. 하고 여기 보면은 계절적인 배경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계절적 배경이 언제예요? 겨울인데요. 자, 이 겨울이 어땠어요? 굉장히 혹독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계절이 혹독했다, 삶의 현실이 어땠다, 혹독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발가락 두 개가 동상으로 떨어져 나갔죠. 그만큼 힘든 시기였다는 걸 배경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진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 한번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요. 옆에 보니까 생각이다를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온다, 본다도 표시해놨고요. 왜 그랬는지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늙고 할 일이 없으니 자나깨나 그 시절 생각이다. 갑자기 그 시절이란 얘기를 해요. 어라, 그리고 시제가 생각이다, 온다, 본다,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이었다였는데 꼭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어디부터, 이 처음부터 이 노란 색깔 여기까지는 뭐다? 과거 회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늙고 할 일 없으니부터는 뭐예요? 또 현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아가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 뭐로 돌아와 있어요? 현재로 돌아와 있군요. 순자 녀석까지 남의 심사를 박박 긁으니 초조함과 불안함이 온몸을 옥죄해 온다. 자, 이거 뭐예요? 손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두 문장 전부 다 등장인물, 나, 서술자의 속마음이 서술자에 의해서 직접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일렁이는 불꽃을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불꽃을 본다, 불꽃을 본다, 불꽃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 과거 해상의 매개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거가대교 통제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어차피 나는 내일 출근하기 힘든 거였어요. 좋은 건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원래 내일, 아니다, 월요일에 등교하는 게 아니었겠지만. 자, 여기 보면 여보, 봉창받기 왜 저렇게 화내요? 불이 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은 아내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말로 이제 내가 또 끄었는데요. 여기까지 현재 시제다, 맞죠? 여기 보면은 죽은 아내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 죽은 아내 목소리가 들릴까요? 아내가 그리워서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거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성골로 찾아온 마지 녀석과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뒤 화가 가라앉지 않아 곽가나와 불러 술이나 한잔 하려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말한 뒤라 나는 깜짝 놀라 뒤봉창을 보았다. 지금 다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살필 게, 여기 보면 불꽃을 보니까는 뭐가 떠올랐어요?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아내의 말은 지금 했던 말일까요? 과거에 했던 말일까요? 과거 어느 시점에 했던 말일 거예요. 그게 지금 떠올랐다는 거죠. 뭘 보고? 불꽃을 보고요. 그럼 이 불꽃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꽃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말을 한 게, 여보 봉창이 이 말을 한 게 이 시점이라는 거죠. 과거에 술상 좀 봐와 라고 한 그 시점에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지금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직접 언급이 되고 있고요. 나는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지금 지가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의 행동을요. 그래서 자, 여보 어떡해요? 작은 서방님이 지금 아까 전에 요 말 이어서 이 말을 아내가 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아내가 울먹였어요. 아내가 울먹였다. 지금 아내가 울먹였다라고 하는 건 아내의 정서입니다. 아내의 정서 놀라고 지금 작은 서방님이 지금 걱정되고 이러한 심리를 행동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지는 다 타버리더라도 광수부터 살려야 했다. 이건 인물의 태도지요. 직접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태도가 어떻게 드러나 있어요? 여기에서는 행동 묘사로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줄게요. 선이 그어져 있는 것과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글 전체로 봤을 때는 등장인물 중에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방금 밑줄 친 부분, 나는 정신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주인공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나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죠. 뭐만 묘사되어 있어요. 행동만 묘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문제가 되게 치사하게 나갑니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자, 숨이 가쁘다. 갑자기 또 뭐로 돌아왔습니까? 현재로 돌아왔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예요. 현재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보시면 되고요. 기침이 쏟아지고 갑자기 숨길이 가쁘다는 건 그때 그 경험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나 부분은요. 할아버지가 서술자고요. 나가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 1950년을 회상을 합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시점은 12월이에요. 고향을 떠나와서 전쟁 속에 있는 그 시점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기가 고향에서 탄광 일을 하던 10월부터 최소 10월부터 하여튼 어느 시점까지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와요. 떠났어요. 고향을 떠난 게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왔다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중손골 살 때 중손골.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중손골도 뭐예요? 배경이다, 맞죠? 그리고 다시 뭐로 돌아옵니까? 현재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나의 감정과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는 부분, 또 행동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 그리고 이게 바뀌는 부분들 하고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불꽃이라고 하는 소재 하고 주인공 말고 맞죠.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서술자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서술자가 보고 있는 등장인물의 내면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아내가 울먹였다처럼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배경 그리고 요약적 제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약적 제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